역시 이제 화폐 교환 조치 자체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간격 자체 92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만에 이 조치를 취했고 2002년에서 2009년까지 7년 만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이나 3년 후에 또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북한이 외부로부터 뭘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핵이라는 문제, 아주 상징적입니다. 핵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면서 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이게 북한의 체제 변화의 트리거가 되기라고 하고만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이 익어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 또 올 텐데 어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쪽에다 힘을 넣어서 실질적인 레버리지나 그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는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개혁 한도, 이번에 한 3차례 정도 화폐개혁 한도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던 정보인데 거기에 대한 반론, 그건 없었다는 그런 주장도 하셨고, 그 다음 또 이제 시장 폐쇄, 시장은 폐쇄한 게 아니라 공급이 될 상황이 아니어서 자연적으로 시장이 기능을 멈췄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또 양 박사님 아시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7월 1일 우리가 그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떠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해서 시장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해가지고 계획 기능과 시장 기능이 병합돼서 뭔가 돌아가게 하는 조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결국은 계획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일 뿐이고, 이건 화폐개혁도 결국은 시장을 계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그런 극단적 조치의 하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 양 박사님은 좀 더 두고 보자. 이제 외부의 공급이 늘어나면 외부의 공급량 증대와 내부의 소비재 투자 증대와 맞물려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 2004년, 2005년과 같은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성급한 평가를 내리는 거는 좀 뒤로 미루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 박사님 애당초 이거 성공할 그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게임을 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애당초 그 계획경제 현존하는 계획경제 시스템은 공급량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애당초 성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주장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금 미미하게 서로 말씀드리는 차이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또 중요한 우리 토론자를 모셨습니다.